밤이 깊어질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내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면 과연 누군가 그 사실을 알아줄까요? 혹시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얼마나 낯설고 차갑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을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집안은 조용하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만 들립니다. 그때 마음 한쪽에서 아주 조용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느 날 사라지면 누가 알게 될까? 어쩌면 이 질문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또 다른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까? 나의 삶은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아주 조용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요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잠들기 전에 마음에 오래 남겨두고 싶은 한 문장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종류의 조용함입니다. 그때의 조용함은 휴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병원에 다녀오고 시장에 들르고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 냉장고의 낮은 울림, 창문 밖에서 스치는 바람, 그런 작은 소리들이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마치 세상이 조금 멀어지고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어떤 생각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는 걸까? 어떤 분은 저녁을 아주 간단하게 드십니다. 작은 그릇 하나에 밥을 담고 김치 몇 조각을 꺼내고 국을 데웁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식탁이 늘 시끄러웠지요.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투덜거리고, 그런데 지금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남습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세월은 정말 이상합니다.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아주 조용히 멀어지게도 합니다. 밤이 조금 더 깊어지면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어딘가 멀리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창문 밖에는 겨울 공기가 흐르고
가로등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 누군가 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약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또 괜한 걱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냥 조용히 가슴 안에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연못 바닥에 가라앉은 작은 돌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물이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오래된 생각들이 천천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혹시 누가 연락했을까 해서요. 특별히 기다리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화면을 한 번 더 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림이 없을 때 마음이 아주 조금 조용해집니다. 이상하지요.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 그 시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관계의 모양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도시로 떠나고 친구들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함께했던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집인데도 마치 다른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겨울 아침 창가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문 밖에는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린 채 서 있습니다. 산은 조용하고 공기는 맑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천천히 김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차향기는 부드럽지만 마음은 어딘가 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의 인생도 저 겨울산과 비슷한 걸까? 한때는 푸르고 바람에 흔들리고 소리가 많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고요해지는 걸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 자체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 오히려 더 두려운 것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이 마음을 조금 서늘하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등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흔적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밤에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게 됩니다. 젊은 날의 얼굴이 웃고 있고 아이들이 작던 시절의 사진이 있고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세월이란 참 이상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가져가지만 동시에 많은 기억을 남겨 놓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기억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내가 떠난 뒤에도 그것들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겨울 바람처럼 조용히 흩어져 버리는 걸까요? 밤이 더 깊어지면 집안의 소리는 거의 사라집니다.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창문 밖에서 먼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은 마치 잔잔한 연못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 연못 위에 또 하나의 질문이 떨어집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외로움을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누군가와 함께 걸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있었고 젊은 날에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중년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길 위에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남겨진 사람은 그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밤에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 연못 위로 떨어지는 눈처럼 조용히 내려옴. 그리고 마음 위에 천천히 쌓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긴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그리고 아주 조용한 밤.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파도가 잦아든 뒤에 바다처럼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맑아집니다. 같은 겨울을 지나는데도 어떤 연못은 얼어붙고 어떤 연못은 여전히 잔잔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그 답은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같은 질문이 한 번쯤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람은 왜 늙어갈수록 외로움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밤에는 그 생각이 마음을 조금 무겁게 만드는 걸까요? 이상하게도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인간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지점에서 아주 오래된 한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약 2500년 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났고 부족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늙음과 병 그리고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걸까? 그 사람이 바로 부처였습니다. 부처는 그 질문을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로운 것은 정말 외로운 것 아닌 맞습니다. 외로움은 분명 존재합니다. 밤에 혼자 있는 집은 실제로 조용하고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가 말한 붙잡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생겨나는 고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걸까? 그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연못에 떨어진 작은 돌이 파문을 넓게 퍼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은 이렇게 바뀝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조금 더 지나면 또 다른 생각이 따라옵니다.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그대로일 텐데. 그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치 겨울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덮는 것처럼요. 하지만 부처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신기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날에는 평온하고 어떤 날에는 괴로워집니다. 집은 똑같은 집이고 밤은 똑같은 밤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부처는 이 지점에서 무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말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이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풍경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다른 도시로 떠나고 친구들은 바쁜 삶 속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변해 버렸을까? 하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요. 연못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생기고, 바람이 멈추면 물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파도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연못을 붙잡고 있다면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워질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젊은 날에 북적이던 시간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흐름을 받아들이기보다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면 좋겠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변화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일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분도 있고 아직 잘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낙엽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엽은 물 위에 잠시 떠 있다가 천천히 흘러갑니다. 연못은 낙엽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함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밤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밤은 조금 조용하구나. 이 말은 외로움을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과 싸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싸움을 멈출 때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파도가 스스로 잦아들 때처럼요.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작아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질 수 있다고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해지면 외로움이 전부를 채우지는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과 함께 살아왔지만 사실 가장 오래 함께 있는 존재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밤도 전혀 다른 밤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작은 순간,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마음이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이었습니다. 올해로 74이 되었고 키는 조금 굽었지만 걸음은 아직 천천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철도 공사에서 일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를 점검하고
오래된 레일을 교체하고 눈이 오는 겨울에도 선로 위를 걸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창문이 넓어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소파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나무 탑자가 있었습니다. 그 탑자 위에는 늘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경, 오래된 시계, 그리고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늘 라디오에서는 가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그 노래들을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는 또 하나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식탁의 맞은편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말이 적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 집안의 소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에서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 앞에서 나누던 작은 대화,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에 낮은 울림과 시계 소리만 남았으니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그 조용함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식탁에 2개의 그릇을 꺼냈다가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 늘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몸은 옛 습관을 기억하고 있는데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걸까? 그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이 집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될까? 그 생각은 마음을 조금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겨울 바람이 창문 틈으로 계속 스며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겨울이었고 창문 밖에는 희미한 안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꺼내고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그 공원에는 오래된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 한 노인이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였습니다. 김도연은 찻잔을 손에 들고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혼자인 걸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노인의 등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 말고도 혼자인 사람이 많겠구나. 그 생각은 아주 작았지만 마음의 공기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연은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걷고 싶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그 노인이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벤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나무가지를 흔들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좋아서 괜찮네요. 그 대화는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공기의 온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도 몰랐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도연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집안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그대로였고 시계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그는 문득 낮에 만났던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혼자가 될 수는 없겠구나. 세상 어딘가에는 나처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처럼 조용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나처럼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연못에 떠있던 돌 하나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공원에 갔습니다. 그 노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벤치에 앉아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날씨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도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찾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 같은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 하나, 그리고 때때로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하나, 그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그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조용히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까?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려고 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조금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연못 위에 떠 있는 파도처럼 말입니다. 손으로 물을 계속 휘저으면 파도는 더 커지지만 손을 멈추면 물은 스스로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멈춤에서 시작된다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밤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창문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고 방 안에는 작은 불빛 하나만 켜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에 마음이 조금 외로워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밤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행이라기보다 마음을 다루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에 가깝습니다. 먼저 잠시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날 밤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앞으로 더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괜찮아야 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생각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 한 문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마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창문 하나를 여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이 지나가도록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음을 바라보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방법이지만 여전히 가장 단순하고 깊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공기가 코끝을 지나가고 가슴이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 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지나간다. 이렇게 몇 번만 이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에서 계속 돌던 생각들이 조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빠르게 흐르던 강물이 어느 지점에서 잔잔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는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은 연결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이 괜히 부담이 될까봐, 괜히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점점 더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결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것, 공원 벤치에서 같은 햇빛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 날씨가 좋네요라고 말하는 것, 혹은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며 잠시 웃는 것, 이런 순간들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런 짧은 연결에서도 따뜻함을 느낍니다. 마치 겨울날 손을 잠깐 모닥불 가까이에 가져가는 것처럼요. 오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종종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하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밤에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외로운 밤이구나. 그 말 속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따뜻함만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대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는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잠시 덮었다가 다시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결국 지나가는 하나의 파도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마음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고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요함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천천히 마지막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긴 밤을 따라 함께 걸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속에서 여러 장면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겨울 저녁의 식탁, 혼자 끓인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밖을 바라보던 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올랐던 그 질문,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걸까?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 이어질 것 같던 깊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 같은 밤, 아무도 내가 사라진 것을 모를 것 같은 상상, 그 생각이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라는 연못은 늘 같은 모습으로 머물진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와 일고, 바람이 멈추면 물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외로움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어떤 밤에는 크게 느껴지고 또 어떤 날에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새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지만 먼 산 위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연못의 물은 아주 잔잔하고 그 위에는 아무 파도도 없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결국 아침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떠나보냅니다. 젊은 날의 시간도, 북적이던 집도,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변화 속에서 마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여전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여전히 따뜻한 차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달빛을 바라보고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서 떠올리고 같은 조용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완전히 혼자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얼굴을 모르더라도
같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어도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진다고요. 그 말은 아마 이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세상을 바꾸어 보이게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밤이 조금 조용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숨소리 하나, 창문을 스치는 바람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날 우리가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된다 해도 그 순간은 아마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차갑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긴 하루를 마친 사람이 조용히 눈을 감는 것처럼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밤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씩 그렇게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창밖 어딘가에서는 이미 새벽이 천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지만 빛은 이미 길 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조용히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 연못처럼 고요하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마음들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존재라는 사실. 이 밤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